안녕하세요. 수의사 용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과 안승혁 과장님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인사를 뵙게 되네요. 예전에 저희 이제 조서연 원장님이랑 같이 외과 특집을 했었었는데 오늘 또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외과에 관련돼서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소개해보는 그리고 대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제가 4가지 정도로 추려서 와봤는데 제일 먼저 중성화 수술, 그다음에 슬개골 탈구, 그다음에 디스크 탈출증, 마지막으로 유선종양까지 오늘 풍성하게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기대되네요. 유익한 정보 많이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보호자분들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가장 먼저 보호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호자분들 입장에서 잘 여쭤보겠습니다. 많이 질문해 주세요. 일단 제가 종종 보호자분들을 뵀었을 때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중성화에 대해서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아니면 어떤 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뵀어요. 종교적인 이유요? 네네네. 네. 저도 그런 처음 듣긴 했는데 네네. 또 그런 보호자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혹시 뭐 중성화를 꼭 해야 되는 뭐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종교적인 이유가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강요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중성화 수술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생식기를 제거를 하는 수술이에요. 뭐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고환을 제거를 해주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난소 또는 이제 자궁까지 네. 제거를 해주는 게 이제 중성화 수술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럼 이제 왜 꼭 해야 되는 건지 방금 여쭤봐 주셨던 것처럼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저희는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이 중성화 수술을 안 했을 때 오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성욕 같은 게 좀 올 수 있잖아요. 그 네. 해소가 안 되면 스트레스를 네. 얘네들도 받을 수가 그죠, 있어요. 그죠. 네, 뭐 그런 이제 발전기시 스트레스 네. 그런 것들이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생기는 어떤 부인과 질환들도 많죠. 유선종양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자궁축농증이라든지 난소종양, 자궁종양 이런 것들이 있고 수컷들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 사람과 비슷한 전립선 비대증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항문 주변에 종양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수술은 반드시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물론 중성화 수술이 단점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에요. 뭐 깊게 들어가자면은 여러 가지 좀 뭐 단점들도 좀 있긴 하겠지만 이러한 단점을 다 커버할 만큼 장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의사 선생님들은 중성화 수술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보호자분들께서 유선종양에도 좀 관심이 많으시니까 혹시 뭐 뒤에 나오겠지만 미선종양 파트에서도 조금 지금 좀 언급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뭐 자세한 거는 이따가 유선종양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성화 수술과 유선종양 예방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첫 발정 이전에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것들은 아마 뭐 많은 보호자분들이 또 들어서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드리면은 이제 유선종양이라는 것 자체가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발생하는 이제 그런 기전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에스트로겐이라든지 프로게스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혼합적인 작용을 통해서 악성종양이 발생하는 뭐 이런 기전들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호르몬을 애초에 그냥 차단을 시켜주면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간단한 원리고요. 연구 결과로는 첫 발정이 오기 전에 수술을 하시면 유선종양 예방률이 99.5% 그리고 아쉽게도 첫 발정을 했지만 두 번째 발정이 오기 전에 수술해 주시면 92% 그리고 두 번째 발정까지 해버렸어요. 어쩔 수 안타깝게도.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2살이 되기 전에 또 수술해 주시면 이때는 예방률이 많이 떨어지긴 해요. 이때는 74%.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2살 이상이 넘어가서 수술을 하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좀 예방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많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좀 베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네네. 저희는 이제 항상 조기에 하는 중성화 조기에. 수술을 추천을 드리죠. 근데 이게 제가 또 그냥 좀 궁금한 건데
이게 뭐 어떤 수컷 같은 경우에는 뭐 생식기가 다 자라기 전에 뭐 수술을 해버리면은 뭔가 이게 길이가 안 맞아서 막 좀 잦은 포피염에 걸린다던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길이가 안 네, 뭐 약간 좀 덜 자라서 음. 약간 좀 더 덮어버려가지고 막 포피염이 잘 걸린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던데 혹시 이게 막 수술이 좀 권장되는 시기가 네. 언제일까요, 그럼? 뭐 말씀해주신 것도 되게 모든 아이들은 다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끔 일어날 수 있는 가끔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단점 중에 하나긴 하지만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추천을 드리는 거였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시기가 있어요. 이제 암컷부터 여자아이들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연구가 있어요. 너무 빠른 시기에 수술을 하면 방광염이라든지 요실금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 연구 논문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는 적정 수준은 한 4개월에서 5개월 이상은 지나야지 수술을 좀 권장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이 있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첫 발정이 오기 거의 임박해서 하는 게 그런 합병증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다 보니까 되게 아이들이 발정 시기가 오는 거는 좀 차이는 있지만 되게 뭐 빠르면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그 사이 때쯤 첫 발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드리는 추천은 한 5개월에서 6개월 넘어갈 때쯤 그때쯤에 한번 병원을 방문해 주셔서 수술 일정을 잡아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어릴 때 수술하면은 이 생식기가 이제 좀 크기가 자라는데 이게 좀 부조화가 생길 수도 있고 너무 또 작게 돼버린 상태에서 성장이 멈출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처치를 할 때 좀 수의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6개월 이전에 시켜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엔 중성화 수술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던데요. 그렇죠. 뭐 이제 사실 수컷들은 거의 다른 건 없어요. 대부분 이제 음경 약간 위쪽에서 음낭 위쪽에서 절개를 조금 한 다음에 고환을 하나하나씩 제거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데 이제 여자아이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이죠. 네. 사실 용희 선생님은 외과 전공은 아니셔가지고 얼만큼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성화 수술 이제 어떤 식으로 뭐를 저희가 제거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죠. 너무 무시했나? 자존심 좀 상했어요. 네네. 그냥 뭐 난소나 뭐 자궁을 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저희가 난소에서 주로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네. 난소를 반드시 제거를 하고 네. 그와 이제 붙어 있는 자궁까지 제거를 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성화 수술 방법이에요. 네. 여태까지 전통적인 방법이었고, 네. 근데 이제 개복 수술인 거죠, 사실은.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겉에서 피부만 살짝 절개를 한 다음에 제거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수술인데 여자애들은 개복을 해서 복강 안에 있는 장기를 저희가 이제 제거를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약간의 좀 스케일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난소자궁 적출술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었는데 요것도 사실은 조금 나라마다 차이도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그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주로 처음에 미국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난소자궁 적출술을 많이 해왔다가 네.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조금 인식이 달라요. 그 친구들은 굳이 제거 안 해도 되는 거는 그냥 제거 안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면은 난소만 제거해도 어차피 호르몬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자궁 굳이 왜 제거를 해?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난소만 제거하는 난소 적출술을 주된 이제 수술 방법으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럼 그 두 가지 방법에 좀 차이가 있어요? 결과 같은 게? 보통 난소만 제거하면은 자궁이 남으니까 뭔가 찝찝할 것 같잖아요. 네네네. 자궁에서 나중에 뭐 종양이 생기거나 자궁 축농증이 생기거나 그런 것들을 좀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지난 굉장히 몇십 년 동안 그런 결과들을 봐왔지만 이 두 가지 수술 방법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차피 난소만 제거를 해도 자궁에 남아있더라도 자궁에 종양이 생기거나 네. 아니면 뭐 자궁 축농증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네. 네. 여기에 하나 더해서 네. 요즘에는 복강경 수술도 많이 하죠. 복강경이요? 네,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개복 방법은 절개 범위도 좀 넓고 네. 그리고 수술하는 과정 중에서 통증이 유발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네. 복강경을 통해서는 절개도 조금 하고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통증 유발을 덜하고 회복도 빠르고 그런 여러 장점들이 많은 수술 방법으로 저희 병원에서도 요즘 복강경 수술 그죠?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복강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여러 번 제가 촬영을 했거든요. 복강경 수술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은 네. 예전에 저희가 촬영했던 영상 네. 링크 걸어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거 한번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보호자분들께서는 일단 아이를 중성화를 하려고 데려고 오면은 그냥 맡기고 그냥 귀가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술 끝나고 데리러 오시는데 그 사이 병원에서 아이는 어떻게 있는지 어떤 과정으로 수술을 하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아이가 내원하고 나서 어떤 과정이 되는지 그걸 저희가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그걸 한번 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또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